여러분은 어머니를 공산당에 스스로 밀고 한 아들을 이해할 수 있나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BBC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한 중국계 노인의 고백은 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는 한때 홍위병이었고 자신의 어머니를 당에 고발해서 어머니는 사형을 언도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가슴 저릿한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넘나들며 과연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이며 역사의 상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정찬 작가의 장편소설 발 없는 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잔혹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단순한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이 아닙니다. 권력과 인간, 기업과 책임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죠. 혹시 홍위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중국어로는 홍웨이빙이라고 부르고 마오쩌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든 청년 정치 조직입니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 당시 이들은 옛것, 전통, 지식인, 자본주의적 요소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기지 아래 폭력과 광기에 휩싸입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는 물론 친구, 스승까지 반동분자로 몰아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의 공개적인 폭력이 자행되었죠. 영상 앞에서 언급한 BBC 다큐에서 등장한 백발의 노인. 한때 철없던 시절에 홍위병이 되어 자신의 어머니를 밀고 해서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할아버지의 개인의 잘못된 선택일까요? 아니면 그 역시도 경량의 역사적 소용돌이에 던져진 폭력적인 시대의 희생양인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책 속에서 찾는다면 아래의 두 가지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은 개인의 실존을 허용하지 않는다. 역사란 비극적 존재가 그리는 집단적 삶의 궤적.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백발의 노인도 역사의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찬의 소설 발 없는 새의 주인공은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그는 장구경의 자살 소식을 접한 뒤 역사의 한 조각 같은 노인 웨이커싱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독거노인이 아닌 난징 대학살과 문화대혁명을 온몸으로 겪은 20세기의 생존자입니다. 그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는 주인공이 다시 아이리스 장과 만나며 다른 국면으로 이어집니다. 난징의 학사를 썼던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일본 우익 세력의 공격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실존 인물입니다. 여기서 그녀와 장구경 그리고 웨이커싱 씨의 공통점은 모두 개인의 실존을 허용하지 않는 시대나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작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허구적인 요소를 섞어서 역사란 비극적 존재가 그리는 집단적 삶의 궤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섬뜩한 점은 폭력의 주체가 누구인가 보다 그 폭력이 어떻게 신적 존재에 대한 숭배로 포장되었는가입니다. 홍위병에게는 마오가, 일본군에게는 천황이, 독일에게는 히틀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숭배는 누군가를 짓밟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작가는 말합니다. 한 사람을 벌레처럼 짓밟는 것, 그건 정말 신을 향한 충성이었을까? 혹은 두려움에 맞선 침묵이 죄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역사는 정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국가마다, 사회마다 또 다른 신적 존재가 등장하고 있고 그 뒤에서 숨어서 행해지는 폭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에만 있었던 비극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단지 과거를 되짚는 소설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당신은 과연 어느 쪽에서 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류의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북큐레이션은 소설 발 없는 새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소설 리뷰는 저도 처음인데요. 읽으면서 정신없이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사와 같은 역사와 소설에 관심 있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북끼리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지식과 지혜의 지평을 넓혀주는 북큐레이션, 북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